첫 번째 영화 쉬림프는 2016년에 개봉한 한국의 호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작은 쉬림프 가게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사건을 다룹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밀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후로 가게에서는 기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발생한 귀신, 목격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쉬림프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밀실에서 피살된 것을 목격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직원은 밀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가게에서는 이 직원의 유령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게는 매우 오래된 건물로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며 밀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묘사하면서 마치 당신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신들은 특히 오래된 건물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런 이유로 쉬림프 가게에서 일어난 일들은 매우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끔찍하고 현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종종 영화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은 허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제 사건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진실감이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쉬림프 역시 그러한 영화 중 하나로 실제 귀신 목격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포 영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화 섀도우즈는 실제 귀신 목격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유령을 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항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5층 아파트에서 사라진 여자 어린이가 벽을 따라 미끄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것도 이런 실제 목격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목격 사례는 대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신이나 유령 같은 현상에 대한 믿음은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은 종종 심리학적, 미신적 또는 천체적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영화 섀도우즈는 이러한 실제 목격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나타난 이야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유령 또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적인 경험과 믿음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영화 장화홍련은 한국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한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태백산의 폐굴에서 불현듯 나타나는 미스터리한 소리, 실제 귀신, 목격 상황 등이 등장하며 귀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태백산은 한국에서 유명한 산악지역 중 하나로 그 자연환경과 역사적인 유산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귀신, 요괴 등의 전설적 존재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야기가 이곳에서 실제 귀신 목격과 같은 경험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영화 장화홍련에서는 이러한 전설적인 이야기와 실제 경험을 접목시켜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에게 더욱 큰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며 태백산과 같은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곳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영화 장화홍련은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 이야기와 태백산의 귀신 전설, 실제 귀신 목격 경험이 얽혀 있어 호기심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전통적인 이야기가 가진 매력을 재조명하게 하는 좋은 작품입니다. 네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06년에 방영된 대한민국의 실화 기반 사건 프로파일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화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귀신 목격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가정은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부가 출근하기 전에 아내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베개가 떨어졌고 그 이후로 방안이 바람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그녀는 부부가 출근한 후 집에 혼자 있을 때 실제로 귀신이 방안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는 등 귀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의 귀신은 외모나 동작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부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자신들의 집에 불러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아기를 낳은 뒤에도 그녀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실제 귀신 목격 사건은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그 시점부터 유명해졌고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 목격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실제 귀신 목격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공포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도 이 집에서 일어나는 공포적인 사건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노인관, 불면증, 삭제된 장면 등 다양한 장면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청자의 끊임없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5번째 영화 곤지암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스트 스릴러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 출몰지 중 하나인 곤지암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곤지암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고스트 헌팅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유령 출몰 상황을 목격했다고 전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체로 골목길이나 화물 엘리베이터, 공터 등에서 일어납니다.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유령 출몰 사건은 국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일축 기계 공장 내부의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업 중인 직원이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문 앞에서 혼자 움직이는 물건을 목격했습니다. 이 직원은 처음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물건이 점점 크게 자라면서 그것이 실제로 유령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직원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사건 이후로도 이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이 출입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고스트 헌팅 상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6번째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무서운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영화에서는 인물들이 고속도로 이동 중에 도로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 인형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증언을 남긴 분들에 의하면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귀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을 목격하고 느낀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목격은 초자연적인 요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피로나 스트레스 같은 이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환각이나 일시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영화 스파이럴은 실제 귀신 목격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목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어느 한순간 갑자기 자신의 시야에 나타난 유령이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이를 공포스럽거나 불안한 경험이라고 느끼며 이후로도 그 경험에 대한 충격과 불안감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 대한 마땅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꿈이나 상상력 혹은 질병 등의 상황과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항상 참된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귀신 목격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은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8번째 영화 얼굴 없는 미녀는 귀신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얼굴 없는 미녀는 사실상 귀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야기로는 귀신을 보았다는 이들이 있지만 이를 직접 목격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때 저는 낮에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벗어난 순간 한 여자가 눈앞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어둡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로 불에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뉴스나 미디어에서 본 것과 유사한 어떤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지나친 팬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까이 가면서 그녀가 여자가 아니라 귀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매우 어둡고 보지 못할 정도로 검게 나타났고 이땐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귀신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와 실제로 귀신을 목격한 몇몇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얼굴을 가린 채로 있다가 나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허공에서 실제로 가장 한참 뒤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나 출연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녀가 가장한 귀신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제가 체험한 유일한 순간 중 하나이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9번째 영화 허스토리는 귀신에 대한 목격담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택에서의 귀신 목격은 흔한 일이 아니며 그만큼 더욱 끔찍한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한 명의 주인공이 저택에서 숨겨진 방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그 방 안에서는 죽은 시체와 함께 무언가 귀신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점부터 영화는 무서운 분위기와 함께 전개되며 관객들은 주인공이 목격한 것과 동일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은 이제부터 주인공과 함께 이 귀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귀신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이는 화려한 의뢰가 배경으로 펼쳐지면서 영화의 긴장감은 더욱 최고조에 이릅니다. 끝으로 주인공과 함께 귀신을 잡기 위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영화는 감독을 잘 이끌며 귀신과 비슷한 분위기를 그려내며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끔찍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영화 저주받은 집은 귀신 목격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무서우며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저주받은 집 역시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주받은 집에서 목격되는 귀신 급증 현상은 사실적인 것이며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7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유명한 고전 호러 영화인 저주받은 집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에미티빌 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집은 가족 살해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집에서는 살인자인 로널드 디페오가 그의 부모와 형제, 미혼 아들을 죽이고 그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생존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집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심각하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집에서는 온갖 현상이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발생했던 것은 벽돌벽에서 초록빛의 검은 액체가 흘러나온 것으로 이것이 혼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는 낯선 소리, 물건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몸을 누르는 손길 등 다양한 징후가 관찰되었습니다. 그 귀신은 가족 인간을 괴롭히지 않고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목격되는 저주받은 집은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실제로 공간 안에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기는 아직도 어렵습니다.